체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닐 피오레라는 미국의 컨설턴트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지퍼지되지 않으면 천하가 내 것이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은 필수 조건인 셈입니다. 건강해지려면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힘이 들면 원하는 삶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고등학교 공부는 체력이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초등학교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학습량이 많아집니다. 이 고등학교 때는 그 양의 정점을 이릅니다. 그때 체력이 집중되지 않으면 이 학업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니 이 공부에 온전히 몰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대부분 잘 먹어서 덩치가 큰 편입니다. 체격 조건이 좋아서 옛날보다 훨씬 튼튼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체격보다 체력은 좋지 못한 편이라고 합니다. 체력을 측정할 때면 쉽게 나오고 하거나 쓰러지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더 바쁜 것 같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밤늦게 집으로 돌아옵니다. 학교 학원, 과외에 매달리다 보니까 마음을 놓고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합니다. 영국의 과학 전문지는 뉴 사이언티스트의 운동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일주일에 3번 30분씩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하는 사람보다 학습력과 집중력이 15%나 좋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운동을 하면 뇌 혈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뇌의 혈관에 흐르는 혈액량이 풍부해지는 것입니다. 혈액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뇌가 활발하게 움직일 에너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집중력도 높아지고 학습 능력도 오르게 됩니다. 이 영국의 평론가 토머스 칼라일은 좋지 않은 건강은 패배이다. 건강만이 승리이다. 할 수 있다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교육 선진국에서는 학교 생활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체육 활동 등의 학습과 인격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라가 실시한 국제학력조사에서 최상 성적을 올린 핀란드에서도 체육활동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또 정해진 운동시간 외에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뛰어노는 것을 장려합니다. 미국 일리노이주의 네이퍼빌 센트럴 고등학교에서는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시작을 운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정규 수업을 받기 전에 1.6km 달리기는 물론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합니다. 운동으로 뇌가 활성화되어서 공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영교시 체육 수업을 시작한 후 학생들은 전보다 읽기 능력과 문장 이해력이 17%나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은 공부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기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친구들과 서로 몸을 부딪히고 땀을 흘리다 보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단체 운동일 경우 우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력함으로 의사소통의 중요성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갈리는 경기의 특성상 공정함도 배웁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상이 길러집니다. 이 세계적인 명문대학교는 입시에서 체육활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체육활동을 학생의 사회성이나 배려와 협력, 인성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들은 체육활동에 사활을 겁니다. 이 대표적인 학교가 영국의 이트스쿨입니다. 이 졸업생의 30%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럭비라든가 크리켓, 축구 같은 단체 운동을 많이 시킵니다. 이로써 팀워크라든가 배려나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기른다고 합니다. 이 몸이 아프면 정신도 혼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고 자신감도 떨어집니다. 그러니 건강한 몸을 만들어 힘써야 합니다. 평소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운동만 해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 꾸준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장애물을 극복할 용기를 배우도록 합시다. 독일의 극작가인 요한 볼프강 폰 게테는 자신이 하는 일에 관심과 신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는 일은 실행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법이다. 자신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망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좋은 습관도 길러야 하고 바람직한 성품도 만들어야 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꿈도 발견하고 학업에도 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길을 척척 나아가는 것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 길에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오는 두려움이라든가 자칫 처음 환경과 능력에 대한 열등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찾아오는 패배의식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장애물을 잘 넘기지 못하면 꿈을 향해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용기로 무장하고 장애물을 극복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 이겨내지 않으면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톰 소여의 몸을 집필한 작가 마크 트웨이는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항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도전하지도 못하고 난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고 고민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하는 행동입니다. 용기를 갖고 직접 부딪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편 요즘 청소년들은 외모와 가정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로 인해 좌절하거나 쉽게 포기하며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 열등감이나 자기를 나보다 못하거나 뭐같이 한 종자를 낮춰 평가하는 감성입니다. 이 자기 존재를 긍정하기보다 단점과 부정을 반영하는 태도입니다. 이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판단에 후려져서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 안 속게 만듭니다. 결국 꿈과 목표를 성취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게 됩니다. 그러한 열등감은 이렇게 삶을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열등감을 물리치게 되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용기로 무장할 때 삶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헤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보고 긍정하며 자신감이 솟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와 시선에도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 나한테 그게 어쨌는데 라고 당당히 행동하며 열등감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라는 미국의 정치인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만한 위대한 사람은 거의 없지만 누구나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은 바꿀 수가 있다면서 인간의 역사는 사소한 일들을 바꾸는 수없이 많은 용기와 믿음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은 4%라고 합니다. 우리는 고작 4%에 묵혀서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에 에너지와 관심을 쓰는 것은 대단히 낭비적이고 소모적입니다. 정작 그 일이 일어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아무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패하면서 경험을 쌓고 새로운 방법을 터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혜가 생기는 법입니다. 호랑이가 사냥에서 성공할 확률은 보통 5% 정도라고 합니다. 이 먹잇감을 향해 20번을 달려들었을 때 겨우 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맹수와 왕이라 불리는 호랑이도 수없이 없는 도전 끝에 먹잇감을 잡습니다. 몇 번 도전 끝에 포기하고 만나면 더는 호랑이가 아닙니다. 잡을 때까지 덤비고 또 덤벼야 합니다. 우리는 호랑이보다 더 나은 인간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는 용기로 무장합시다. 그러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이 삶을 두려워 말라.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믿어라. 그 믿음이 가치 있는 삶을 창조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로버트 슐러 목사의 말대로 삶을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용기로부터 꿈은 시작됩니다. 그렇게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데일 카네기라는 미국의 작가는 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영원한 교훈이라면서 그러나 인간은 그리 대단치 않게 여기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와도 그것을 잡을 줄 모르고 때가 오지 않았다고 불편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간 풀 때가 있으면 수확해야 할 때가 있고 만나야 할 때가 있으면 떠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은 확률이 높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씨앗을 뿌릴 때 수확하려고 하고 수확해야 할 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때를 정확히 알고 실행합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사람이 삶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